김경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자아라고 하는 게 또 접근 동기, 회피 동기랑 이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희 아빠 말 듣고 우리는 철수 아빠 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접근 동기의 메시지에 더 호소를 받는 거고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철수 아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거 상위 1% 슈퍼 세일즈 하는 분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론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어떤 거 고를래? 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르지만 일행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너 어떤 거 고를래? 라고 하면 골랐을 때 남들한테 욕 안 먹는 거 골라요. 회식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내가 맛있는 거 그냥 드시죠. 회식할 때는 뭐야? 욕 안 먹을 거를 고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가치가 행복과 만족의 가치 단위고 우리라고 하는 단위가 안전과 평화의 가치예요. 안전과 평화를 이루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슈퍼 세일즈 하는 분들, 최상위 1% 세일즈 하는 분들은 같은 물건을 파는데도 혼자 온 손님과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입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상위 1% 딜러 하시는 분들 차를 어떻게 파시는가 봤죠. 혼자 온 손님한텐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이 자동차의 연비가 얼마나, 즉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혼자 온 손님한텐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간지날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품격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얘기하고요. 제가 9년 전에 인터넷에 직접 퍼뜨렸죠. 부산 쪽 딜러 한 분이 혼자 온 손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 얘기, 품격 얘기, 엔터테인먼트 기능 얘기. 저희가 그때 언제 고객이 이 딜러분한테 홀딱 넘어가는지를 보려고 네 군데 아이 트래커를 다 박아놨습니다. 이 아이 트래커가 안구운동 추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언제 동공에 지진이 난다는지를 측정하려고. 참 한국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공에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동공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완전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동공에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동공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죠? 실제로 그게 저희들이 서케이딩 무브먼트라고 해서 홀딱 넘어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언제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는가? 혼자 온 손님한테 막 스타일 얘기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막판에 이러더라니까요. 손님, 그래서 수입차는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입니다. 요때 넘어가요. 이 말도 안 되는 농담에 손님들이 자기가 체면은 있으니까 아이 뭐 참 농담도 재밌게 하시네. 돌아서는데 표정이 전부 다 이래요.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손님이 일행으로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을 데려와요. 자동차에 다 관심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러면 첫 마디가 손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자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화장품도 그래요. 여성용품인 화장품도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품이 이래요. 제가 신세계 현대백화점 수많은 우리나라의 백화점 1층 가면 화장품 코너 있죠. 거기서 제일 판매 실적 높은 분들 위주로 제가 실제 연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분들은 화장품의 두 가지 디멘전이 있잖아요. 뷰티와 안티에이징. 예, 벌써 감 딱 잡으셨잖아요. 예. 이분들은 혼자 온 손님한테는 뷰티 관련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일행으로 온 손님들한테는 안티에이징 관련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제가 그래프로 이제 언어를 아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보여드렸더니 그 백화점이 어디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년 동안 판매 실적 1위였던 주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멋지다고 해줄 줄 알았는데 딱 표정이 어머 참 교수란 인간들은 같은 얘기도 되게 어렵게 한다. 표정이 딱 이거예요. 그러더니 와 저한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말씀해 주셨죠. 교수님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혼자 온 손님한테는 예쁘다 그래야 팔려요. 일행으로 온 손님들한테는 어려 보인다 그러면 팔립니다. 예, 그게 화장품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생활의 달인한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오죠. 인간의 가치가 혼자 있을 때와 나로서의 가치와 우리로서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가지 한국의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거의 없는 두 번째 자아로 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자리에 전부 다 우리가 와 있는 나라죠. 이게 일본어도 안 그러고 중국어도 안 그러는데 유난히 한국어가 그렇죠. 실제로 이건 한국 문화와 나머지 문화가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이거겠죠. 우린 다 이거죠. 이게 없어요. 다 이걸로 써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표현은 한국의 남편만 씁니다. 예,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와이프예요. 예, 독보적 표현이죠. 예. 그분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걸 써야 되는 자리에 전부 다 우리가 와 있죠. 예. 다 우리가 와 있어요.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연구자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지적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진짜 그렇네.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러죠. 무남동녀 외동딸도 자기 아빠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빠라고 그래요. 영어 불어 도구 같은 서양 언어는 당연하고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내가 다니는 학교 마이 스쿨, 내가 다니는 회사 마이 컴퍼니, 내가 사는 나라 마이 컨트리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 컨트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송 대표님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친구분들과 뭐 맥주 한잔 하실 때 뉴스 보시면서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친구분들이 대번에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예, 친구들이 때리더라고요. 예, 네가 이 나라 샀냐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제일 웃긴 건 우리은행도 있어. 야 이게 자아가 이쪽에 자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가 아니라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자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를 건드려야 될 때도 자꾸 나쁜 걸 막아내자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 하는가를 모른 채 그저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좋아하는 걸 가지자는 메시지는 나쁜 걸 막아내자고 하는 메시지보다 되게 소박하고 순진하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많죠. 재밌는 건 그런데 이건 점점 더 중요해지죠. 점점 더 중요해지죠. 왜냐? 첫째,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점점 더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많이 가지게 되죠. 이게 전형적으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적었어요. 자기 동네, 자기 회사에서 혈연적으로 묶여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쾌한 반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연고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가치로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예전에는 없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향후회, 동창회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는 가치 있는 행동들도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가치에 충실해졌기 때문에 저거에 기반해서 생각의 플랫폼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세대가 나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세대가 됐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이 친구들이 진짜 이상해 보였어요. 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었죠. 인간이 30만 년 동안 어떤 사회에서 살았냐면요. 이런 거대한 도시와 거대한 사회에서 살지 않았죠. 왜 그 로빈 던바라고 하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 로빈 던바의 150이 이제 하다 이제 가족오락관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옛날 프로그램 얘기를 해서 왜 얘기를 옮기면 엉뚱한 얘기가 되든가 아니면 좀 색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로빈 던바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50명의 친구밖에 못 사귄다. 이런 얘기로까지 갔어요. 자, 근데 로빈 덤바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난 30만 년 동안 어떤 사이즈의 마을에서 주로 살았냐는 거예요. 150명.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150명 만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도 긴 시간 동안 그 마을에 살아서 우리의 뇌가 여전히 그 마을에서의 친구와 관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내가 150명, 우리는 지금 1000만, 2500만, 5000, 사실은 한국은 그냥 5000만짜리 도시죠. 5000만짜리 도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뇌가 여전히 15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처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150명 정도 되는 마을에서는요, 태어나면 진짜 혈육같이 완전 우리가 남이가 해서 도원결의형 인간관계, 유비관우 장비 이런 관계 한 4명, 5명에서 몰려달리면 짱입니다. 그게 못 건드려요. 가장 안전하죠. 예, 그런데 삼국지에서 보시면 관우 죽고 장비 바로 죽죠. 장비 죽고 바로 유비가 죽어요. 왜? 그 사이에 아무도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이런 걸 deep, narrow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깊고 좁은 관계죠. 예. 이게 150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느슨하고 샬로우죠, 브로드, 넓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예. 예.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오래 살수록 혈연적 관계에 집착하는 건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우리는 이미 벌써 생각이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갔죠. 거기 뭐 하러 씁니까? 물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라고. 그렇죠? 혈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로드, 샬로우,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더 행복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죠. 그런데 그걸 하기에 느슨하고도 넓은 관계를 만들기에 제일 좋은 게 바로 가치 위주의 행동입니다. 가치 위주의 행동.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느슨한 데까지 넓은 동력으로 못 가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미 우리가 한번 가본 데가 바로 나의 가치가 뭡니까? 좋아하는 거죠. 느슨하게 넓게 묶여 있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선호도는 나오는데 대박은 사라졌잖아요. 대박은 뭐냐면 이미 세일즈나 마케팅에서 없어진 단어죠. 이제 다 완판이라고 하죠. 완판이라고 합니다. 대박의 시대가 가고 완판의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다양해지고 훨씬 더 사람과 사람과 사이가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 완판이 됐다는 건 뭐든 다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바꾼 회사들은요, 오히려 1970년대생인 저랑 송 대표님은 저희한테는 올드 브랜드인데, 이사장님한테도 올드 브랜드인데 지금의 10대, 20대들한테는 뉴 브랜드가 돼버린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진주엠, 빙그레, 모나미, 필라. 필라 안 입으시죠? 안 입으시죠? 안 입으시죠? 왜 안 입으세요? 우리 아버님들이 입으세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이 언더스탠드 에비뉴 밖에 나가서 지금 청소년들 신발 보세요. 필라가 나이키를 이겼죠. 이겼어요. 이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90년대에 나이키를 신고 다닐 때는 그때는 에어조단으로 모두 다 통일된 세상이었죠. 삼국 통일이 된 세상이죠. 지금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요, 디스럽터 조깅화, 포켓몬 워킹화, 뭐 건담 런닝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필라라는 걸 간신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000켤레씩 20,000켤레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은 없고 완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냐면, 그거의 시초가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도 안 유명한 메로나바 슬리퍼예요. 메로나바 슬리퍼 신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메로나바 슬리퍼가 필라의 디자이너 한 사람이 메로나바를 먹다가
우리의 국민 슬리퍼가 3디다스잖아요. 그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색깔이 묘하게 번지는 거죠. 자기 안 묻은 발로 이렇게 딱 닦아보니까 색깔이 번져서 너무 괜찮더래. 빙그레 전화했어요. 야,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메로나바 슬리퍼라고. 근데 빙그레가 더 웃긴 건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줬어요. 시제품을 만들었죠.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여중생 30명 있는 교실에서 이 시제품을 보여줬더니 30명 중에 들어갈 때마다 30명 중에 2명이 황홀한 눈빛을 지으면서 그날부로 3디다스와 이별을 선언하더랍니다. 그럼 나머지 28명은요? 아무 관심이 없더래요. 자, 이거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뭐예요? 타겟 소비자층의 8%만 관심을 가지니까 92%는 아무 관심 없으니까 절대로 출시하면 안 되는 제품이죠. 근데 필라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12종류 더 만들면 되겠네. 네, 다종소량.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에어조단이 300만 개가 우리나라에서 팔릴 때는 그게 왜 팔렸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조던 때문이었는지 신발이 잘 만들어서 때문인지. 그런데 다종 소량 생산을 한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계속 매출 자체가 다 피드백이 와요. 아, 빨간색은 한 3,000명쯤 관심이 있는 거구나. 신발에서. 아, 이런 각도는 한 15,000명쯤 좋아하는 거구나. 팔리는 물건이 곧 내공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도 결국은 무언가 다종 소량 생산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다종 소량 생산을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개인차가 이해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엄청나게 개인차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 좋은 지향점을 가진 그런 기업과 조직일수록 그걸 실행해내고 그 다음에 소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에서도 다종 소량 생산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우리 내에서는 개인차가 허용이 안 돼요. 하지만 나로서는 개인차가 소용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죠. 앞으로 비대면은 어느 정도의 원리가 될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2022년이든 2024년이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그러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의 속뜻은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드리죠. 2020년도 예전이라고. 네, 분명히 섞이겠죠. 정말 재밌는 건 이미 대학에서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정상적인 교수들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몰랐는데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각기 다른 세 학교, 네 학교의 교수들의 일정을 마치다가 모든 진이 빠져요. 네. 도대체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 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해봤더니요. 전 단연코 확신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질이 좋아졌어요. 코로나가 애들 논문을 좋아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 이상한 일하면서 교수들 다 쫓아다니면서 교수님 이날 시간 되세요, 이날 시간 안 되세요 이거 하면서 또 끝나면 또 그 악습, 사라지지 않는 악습, 식사 대접을 왜 학생이 합니까? 네.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다 제가 샀습니다만. 정상적인 교수라면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 심사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최소한 1심, 2심은. 최종심은 몰라도.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대면의 세상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동의를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좋아하는 것은 점점 더 다양해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만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500년 만에 지금 우리에서 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500년 만에 처음으로, 왜 제가 500년이라고 갑자기 단언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편지에서 내가 우리로 싹 바뀐 게 원래 내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싹 바뀐 게 임진왜란과 양대 호란 거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경신기까지 거치면서 우리의 언어에서 나라는 게 사라지고 우리로 갔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센 자아죠. 국난 극복이 취미생활이 돼버릴 수 있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를 찾기 시작한 지 500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나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다중 소량화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